여러분, 화학의 세계에선 말이죠.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끼리 만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저울 위에 1g짜리 두 개를 올리면 당연히 2g이 되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질량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근데 기체의 부피는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보세요. 수소 2리터랑 산소 1리터를 섞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3리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웬걸 2리터짜리 수증기만 덜렁 남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1리터는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그러니까요, 2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 걸까요? 질량 계산할 땐 잘만 되던 덧셈이 왜 기체의 부피에선 먹히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가 바로 간단한 정수비의 법칙입니다. 1808년에 게일 유삭이라는 과학자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분이 실험을 계속해보니까 기체들이 반응할 때마다 그 부피 비율이 1.3대 2.7 이런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항상 2대 1대 2처럼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정수로 나온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 왜 하필 이렇게 간단한 비율이 나오는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설명해줄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보가드로의 가설인데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면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안에는 똑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체 분자들은 서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치 텅 빈 운동장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덩치가 크든 작든 운동장 크기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잖아요. 기체도 똑같아요. 분자가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상관없이 그냥 상자 크기, 즉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분자 개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보세요. 화학 반응식 앞에 붙는 숫자,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 개수의 비율이 바로 반응하는 분자 개수의 비율이고 놀랍게도 그게 바로 기체의 부피 비율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냥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다시 수증기 반응으로 돌아와 볼까요? 화학식을 보면 개수가 2대 1대 2죠. 와,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부피비 2리터, 1리터, 2리터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제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하나랑 수소 3개가 만나서 암모니아 2개를 만들죠. 개수비가 1대 3대 2. 그러니까 부피비도 똑같이 1대 3대 2가 되는 겁니다. 염화수소는 더 간단하네요. 수소 하나, 염소 하나 만나서 염화수소 둘. 개수비 1대 1대 2. 부피비도 당연히 1대 1대 2.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실제로 한번 써먹어 볼까요? 만약에 재료를 딱 맞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수증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소도 20ml, 산소도 20ml를 준비했다고 해봅시다. 어라? 레시피는 2대 1인데 재료는 1대 1로 준비했네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남고 하나는 다 써서 없어지겠죠? 누가 먼저 없어질지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먼저 반응 비율을 확인하고요. 2대 1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부족한지, 즉 한계 반응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끝. 자, 표를 보세요. 수소 20ml를 전부 쓰려면 산소는 그것의 절반인 10ml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는 20ml나 준비했으니까 결국 수소 20ml는 다 사라지고 산소는 10ml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20ml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규칙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 법칙 정말 강력하지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2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응하는 애들이랑 만들어지는 애들이 전부 다 기체 상태여야 하고요. 둘째, 실험하는 동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해요. 이 2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배운 부피비랑 예전에 배웠을 질량비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질량비는 원자들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부피비는 분자들의 개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무게, 하나는 개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기체 반응에서는 개수비가 곧 분자수의 비이고 그게 바로 부피비다. 이 한 문장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간단한 규칙 하나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니 정말 신비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기체의 비밀을 풀었듯이 이 지식을 이용하면 또 어떤 새로운 과학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